자, 반갑습니다. 네, 9월 27일 수요일 이동훈 대표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두운 날의 연속인데요. 지금 기억하기로 또 7일가량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하락한 모습이고, 9월달 들어서 12일부터 해서 지금 한 15일, 거래일로는 한 2주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의 2주가 넘게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 14일 날 하루 반등 나온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계속 약세를 좀 이어가는데, 좀처럼 쉬운 반등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절 전 날이라서 또 많이 한산한 날이 될 것 같은데, 시장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 증시, 미국 증시 모두 다 약세 출발 이후에 코스닥은 플러스로 출발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이렇다 할 반등 없이 하락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긴축의 장기 우려와 셧다운 우려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고, 국내 증시도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재차 급등세를 좀 보이면서 주식시장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명절 앞두고 수급 약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주도주 부재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셧다운 우려까지 겹치고 있는데, 이 셧다운 우려가 9월 말이나 뭐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안이 이제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한은 31일이에요. 9월 30일이니까. 실제 이제 10월 1일 정도까지 해서 이제 영향을 좀 미칠 거고, 국내 증시는 이제 딱 9월 말,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그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 부분들을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면서, 미국 증시는 이제 뭐 이번 주 주중으로 해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제 급반등이 나오거나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이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일부만 통과가 될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미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이 셧다운 우려 때문에 실제 금리를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없는 형태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당근이냐 채찍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악화된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를 이제 FOMC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뭐 셧다운 우려 때문에 이제 시장이 가끔 이제 이렇게 출렁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뭐 지금 9월 달에도 3월, 6월, 9월 달에도 지금 똑같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뭐 요것만 잘 마무리가 되면 아마 크게 반등 나오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조정이 좀 큰 게 박스권으로서는 하단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자리를 또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자, 미국 증시도 똑같았습니다. 연준의 장기간 고금리 정책 유지 가능성에 미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지속했고, 뭐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제도 이제 재차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07년도 이후로는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 4.5%대까지 올랐는데 어제는 4.56%까지 장중에 또 움직였었고, 최고가를 또 재차 경신을 했고요. 일부 연준 위원들이 7%대 금리까지 언급을 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는 더 악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셧다운 우려로 인해서 미국의 신용등급까지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미국 채금리가 강하게 움직였고요. 뭐 전체적으로 아직 요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통과가 돼야 됩니다. 내년 예산안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그 합의안이 도출이 돼야지만 시장은 좀 더 화답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뭐 지난주 후반부부터 해서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낙폭이 이제 심해지고 있는 상태고, 뭐 오늘까지도 하락 출발하게 되면 저가 매수세나 신용 반대 물량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장기간 고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공존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뭐 오늘 테마주들이 얼만큼 강세를 좀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발성에 조금 지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순환매 체크나 외국인들 수급들 체크하시면서 큰 수급 변화가 없다면 뭐 굳이 명절 전에 급하게 매수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순환매를 체크하되 일단은 큰 외국인들 물주기가 아직 시장의 방향을 바꿀 생각이 급하게 없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의 주요 뉴스도 보겠습니다. 뭐 거의 테마주들 위주였는데요. 어제 그나마 초반에 이제 AI 관련주들이 좀 강세였습니다. 아마존의 오픈 AI 경쟁사인 엔트로픽에 이제 최대 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가온그룹, 뭐 줌인터넷, 코난테크놀로지, 데이터솔루션, 모어데이터, 네오팩트 등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마존은 어제 밤이죠.
네, FTC에서 아마존의 반독점 소송을 조금 걸게 되면서 아마존 주가가 좀 크게 내려서 아마 오늘 AI 쪽은 어제 올랐던 것들 다시 반납하고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국내에서는 강원도 하천군에서 돼지 열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테마성으로 전진 바이오팜, 셀레믹스, 카나리아 바이오, 대성미생물 등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19가 재확산 속에서 이제 검사 키트를 무료 제공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일동제약이나 휴마시스, 팜젠 사이언스, 제노포커스, 엔디포스 등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쪽도 뭐 엇갈린 시각들이 좀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미중 공급망 갈등 속에서 철강제의 공급 가행 우려가 조금 우려가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쪽은 무분별한 철강 쪽을 지원하는 것보다 이제 부분적으로만 지원을 하거나 그 지원을 좀 줄이면서 철강 업종을 좀 컨트롤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에 동남아 쪽에서 올해 내년까지 해서 그 공급 가행을 계속 부추기는 형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뭐 인도네시아, 뭐 다른 뭐 베트남과 뭐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적게는 2배, 많게는 한 5배, 6배 이상의 철강 공급 과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런 공급 과잉들이 실제 이제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시기면 상관없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좀 어려워지는 구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고금리 정책이 이어져 버리면 실제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강 업종한테는 그렇게 좋은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중국 쪽의 그 감소, 공급 감소를 오히려 호재로 봤는데, 그 중국 쪽에서는 이제 감소가 이어지지만 동남아 쪽에서 늘어날 부분들은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엇갈린 시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스틸리온 뭐 2차전지이긴 하지만 이제 강세를 보이다가 약세로 좀 이어졌고, 대한제강, 동국CM, 현대제철, 세아제강, 넥스틀 등이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뭐 관심 종목도 있습니다만 오늘 관심 종목 먼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K이노엔, 임심텍, 그리고 실리콘투, 솔루엠, 클래시스, 유진테크. 보여지기로는 뭐 바이오 제약, 그리고 바이오 제약, IT, 그다음에 화장품. 뭐 그나마 또 화장품 쪽은 이제 중국 소비 관련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연휴가 좀 길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중국도 연휴가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오면서 관광 유커들이 오면서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쪽이 그나마 시장이 좀 기술 성장주들이 조금 우려가 됐을 때 좀 대체제로 많이 오르는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바이오 쪽, 그리고 화장품 쪽, IT 쪽 이렇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일단 뭐 관심 종목 차트 보기 전에 전일 드렸던 종목들 잠깐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드렸던 것 중에서는 P&H 테크, 뭐 매수는 어제 불편하게 없었습니다. 뭐 어제 하락 출발한 부분들이 아니라 뭐 애매하게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다 할 장중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뭐 내려오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내려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제 매수는 안 됐고, 오늘 하루 정도 더 쉬는 자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21,000원대 후반대, 그리고 22,000원 초반대까지는 확인하시고, 다시 양봉으로 좀 바뀐다 그러면 오후쯤에는 다시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매수 자리가 없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심텍 뭐 어제 애매한 출발이었고 뭐 매수는 거의 막판에 하셨어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어제 막판까지는 IT 쪽 계속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뭐 역시나 37,000원대 초반대 중반대까지는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조금 위쪽으로 다시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지 보시고, 아래로는 뭐 최근에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36,000원대 깨지 않는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P패밀리 SC 어제 드렸던 것 중에 뭐 초반에 소폭 매수가 됐던 상황이거나 아니면 뭐 어제 초반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출발은 어렵지 않게 이제 상승 출발 이후에 충분히 낮은 가격대를 볼 수 있지만 오후까지 반등은 없었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조금 더 확인을 하시는 자리가 좋고, 오늘도 역시나 초반 하락세 조금 보시고 다시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오면 다시 공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솔루엠
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막판에 조금 반전을 좀 보였고요. 뭐 초반부터 해서 계속 유지가 됐었고, 그래서 매수는 뭐 전전일 종가 부근으로 해서 매수는 가능했을 거고, 한 1~2% 정도 수익권인 상태로 오늘 조금 더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오늘 음봉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3만원 초반대 중반대는 매수 가능하고요. 아래쪽은 29,000원대 초반대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32,000원 중반대 돌파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큐라티스 뭐 어제 하락 출발했고 뭐 이렇다 할 반등 없었기 때문에 굳이 공략보다는 지켜보는 게 맞았겠죠. 그래서 뭐 어제 오히려 엊그저께 양봉이었기 때문에 상승 출발했어야 되는 자리이긴 한데 오히려 시장 때문에 더 약세를 좀 볼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진테크 뭐 어려운 장속에서도 지금 3일 연속 그래도 반등 여지를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초반 약세였고 확인되면서 41,000원 초반 중반대 매수는 가능했고요. 그래서 한 3%에서 4% 정도 수익 거는 상태로 오늘 조금 더 보시면 되고요. 오늘 공략도 역시나 41,000원 중반대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41,000원 중반대까지는 다시 가능하고요. 뭐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박스권 다시 돌파하러 가는지 상승 추세 이어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HK 노엔 최근에 좀 등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양봉도 좀 만들어놨고 오늘 바이오 쪽 영향력도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41,000원 중반대 초반대 가능하고요. 4만원대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엊그저께죠. 월요일날 고점 다시 돌파하면서 고가 돌파 시도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택 오늘도 드렸습니다. 뭐 어제 음봉이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어제 하락거리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37,000원 초반대 라면 매수는 가능하니까 36,000원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양봉 나오신다면 고가를 빨리 돌파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자, 실리콘투는 뭐 8,500원대부터 지금 드리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에 있고요. 어제 좀 어렵게 살려놓긴 했어서 오늘도 9,000원대 초반 그리고 9,900원대까지 8,900원대까지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는 8,600원 깨지 않는 선이라면 박스권 돌파하면 다시 큰 시세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솔루엠 어제 자리 잘 지켰고 오늘 그 자리 이어서 좀 보시면 되고요. 3만원 초반대 29,000원 후반대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29,000원 깨지지 않는 선이라면 32,000원대 다시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화장품 쪽에 클래시스 뭐 다시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2,000원대 드렸었고 18,000원대도 드렸었고 2만원대도 드렸었고 29,000원 3만원대 다시 조정 나올 때도 드렸었고 또다시 4만원대 돌파하고 난 이후로 이번에 또 하락 맞고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양봉이 그래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37,000원 초반대 36,000원 후반대까지는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는 어제 시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42,000원대 돌파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진테크 겹칩니다. 얘도 종목상으로는 좀 겹치지만 그래도 잘 살려놓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42,000원대 초반 41,000원대 중후반대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는 4만원대 39,000원 후반대 깨지 않는 선이라면 다시 45,000원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명절 전이라서 크게 수급 강화가 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지만 그래도 어제 국내 증시가 먼저 하락했고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했으니까 오전에 하락 출발하고 나서 일단 반발 매수세 한 번 더 기대를 해 보시면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뭐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명절 끝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동호 대표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